작가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영감을 기다린다, 프로는 찾으러 다닌다. 선생님 의견은 동감하실 것 같은데, 선생님은 도대체 이 영감을 어떻게 찾으러 다니십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 이런 소재를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프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요. 어쨌든 저같이 이제 글을 전문적으로 좀 쓰는 사람들한테는 마감이 있죠. 마감이 굉장히 커다란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마감이라는 것들이 말하자면 한국 문학이나 세계 문학에 끼친 영향은 대단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동료 작가들도 보고 이러면 항상 마감 즈음부터 시작합니다. 글을. 그래가지고 폭발적인 어떤 에너지 같은 것들을 마감이 이렇게 주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이걸 마감을 못 지키면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사람들한테 그 안 좋은 감정을 줄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든지 내 기분이 어떻고 내 상태가 어떻다 하더라도 쓰다 보면, 그런 상황에서 쓰다 보면 전혀 내가 생각하거나 내가 뭐 평상시에 내 모습이 아니었던 것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그러면 또 그것이 또 다른 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문장으로 쓰여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혹시 글 쓰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면 혼자 쓰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몇 명이서, 그것도 좀 무서운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성격이 좀 안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마감을 이렇게 정해서 쓰시면 그 충분히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장이나 이야기 같은 것들이 튀어나올 때가 많고요. 이런 원고지 10장짜리 소설들은 그 원고지 100장짜리의 단편 소설하고는 좀 다릅니다. 원고지 1000장짜리 장편하고도 더 다르죠. 그러니까 대하는 자세가 좀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조금 긴 소설들을 쓸 때 중요한 것은 왜입니다. 왜?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짧은 소설들은 그럼 왜라는 것들을 탐구할 수 있거나 고민하거나 뭐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이 소설들은 그래서 조금 한계가 있긴 한데, 이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가 중요한 거죠. 무슨 일이 벌어졌고 무슨 일이 생겼는가를 한번 같이 찾아보는 일들입니다. 소설은 원래 이 인과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원인과 결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소설이라는 것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들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면 다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누군가는 죽고, 혹은 누군가는 결혼을 하고, 누군가는 태어나고, 뭐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거나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렇게 찾아보거나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들은 좀 다릅니다. 누가 사람을 살인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단순히 돈 때문이거나 치정이거나 뭐 이런 이유 말고, 정말 태양 때문에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정말 어쩌면 더 정말 사랑 때문에 죽였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만의 이유 같은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이제 왜가 되는 거겠죠. 그 왜를 우리에게 설득을 시켜주는 것들이 어쩌면 단편이고 장편 소설일 수 있는데, 이 짧은 소설에서는 그런 이유들을 탐색할 수 있는 어떤 분량이나 그 공간 같은 것들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어떤 일을, 무슨 일이 생겼는가를 찾아보는 이야기들이죠. 근데 이걸 계속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 이야기들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없어요. 반려견 같은 것들 키워본 적이 없는데, 이제 이렇게 이 작품들 쓰느냐고 다른 사람들 이제 천천히 또 보기 시작했죠. 학생들하고도 좀 얘기를 해보고, 동네 사람들 사는 것들도 이렇게 천천히 관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천히 관찰하는데 좀 다르게 봐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작가는 뭐 혹은 소설가는 뭐 대단한 존재들은 아닙니다. 뭐 엄청난 재능이 있는 친구들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선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전형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 나는 이 전형성과 좀 다르게 보겠군, 다르게 봐야지. 혹은 그 일반적인 것들과 조금 비틀어 보면 어떨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는 친구들이죠. 지금 나와 있는 저 반려견을 15년 동안 같이 키운 엄마의 시선과 반려견을 한 번도 키워보지 않았던 한 사람의 시선은 굉장히 다릅니다. 삶의 자세도 틀리고 말투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반려견을 키우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말투와 행동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것이 이제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관찰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그 전형성에 대한 공부들이죠. 그 전형성에 대한 공부들 이후에 그것들을 좀 다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이제 이 소설을 쓸 때의 제 그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럼 선생님 거기서 반려견과 그 양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선생님이 상상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소스를 얻으신 건가요? 예, 상상했죠. 이것도 마감이 준 어떤 그 저에게 준 아, 선물이었습니다. 마감이 닥쳤는데 세 줄 정도가 부족하면 이렇게 그것도 이제 막 이렇게 시간을 계속 쫓기고 있고 막 그러면 정말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우주의 기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저를 도와줄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 작품을 쓰실 때 선생님이야말로 이제 장편과 단편 그리고 옆편까지 넘나드시는 그렇게 흔치 않은 또 작가님이신데 작품을 쓰는 방식이나 어떤 그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신가요? 예, 물론 다릅니다. 그런데 뭐 저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작가들은 다 그렇게 잘 씁니다. 그 다 연편도 쓰고 짧은 소설도 쓰고 단편도 쓰고 장편도 쓰고. 그러니까 전업 작가 처음에 학교 가기 전부터 그 훈련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짧은 소설도 쓰고 에세이도 쓰고 뭐 단편도 쓰고 장편도 쓰고 하는데 확실히 장편이 어렵습니다. 장편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일단 이야기들을 위한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챙겨야 되고요. 또 장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설을 쓰다 보면 인물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나오는 인물들이죠. 그 인물들을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는 그 자세 같은 것들이나 문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을 뭔가 대상화 시켜 가지고 이 인물들을 그냥 용도로 어떤 그 쓰기 위한 그 인물이 아니고 그 인물 하나하나에게 다시 혼 같은 것들을 불어넣어 주려면 이 인물에 맞는 서사 같은 것들을 챙겨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짜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그 장편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좋은 장편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그 두 번째 장편 냈을 때 저거 한 4년 5년을 거쳐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써가지고 나름대로는 그 처남들의 세계사라는 장편을 써서 냈는데 그에 하필 그 우리나라에 좋은 장편은 다 나왔습니다. 그 저기 한강 선배 그 소년이 온다도 그 해에 나왔고 저 2달 전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묻혔고요 제가. 그리고 그것도 한 달 전에는 성석재 선생의 투명인간이 나왔는데 그 소설도 너무너무 좋은 소설입니다. 그래서 또 저도 그때 묻혔고요. 그리고 제가 출간하는 날요. 밀란 쿤데라가 10몇 년 만에 소설책을 냈어요. 그래서 그때 또 묻혔고요. 그리고 나오고 한 일주일 뒤에 하루키가 또 그 색채 없는 그 소설책을 또 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죽었는데요. 어쨌든 한 5년 걸립니다. 장편은. 그래서 이건 아주 길게 봐야 되고 또 매일매일 꾸준함 같은 것들의 승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3시간 정도랄까 2시간 정도는 꾸준히 이 앞에 책상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말하자면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쓰는 그런 훈련들이 좀 필요하고요. 단편은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편은 약간 밀도가 필요합니다. 요새 신춘문예에 가면 그 되게 이상한 현상이 많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5, 60대 분들이 많이 내십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이웃나라 일본도 아쿠타카와상이라고 신인 문학사인데 그 작년에는 76세 할아버지가 받으셨고 그 전에는 60살 먹으신 분이 받으. 그러니까 다 이제 베이비붐 세대 분들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소설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까? A4지 한 권만 있으면 되잖아요.
지금 신춘문예에 그런 걸 많이 내십니다. 어르신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내는데 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런 분들이 단편 소설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좀 밀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의 첫 문장을 딱 보면 이 소설이 어떤 소설인지 대본에 알 수 있는 소설입니다. 때는 1950년 6월 24일 토요일 아침이었다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 소설이 1950년부터 2016년까지 다룬 대서사시라는 걸 다 단박에 알아봅니다. 원고지 100장 안에 그 한 60년, 70년의 삶을 혹은 세계를 쓴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죠. 원고지 하나에는 사실 하루의 일들이나 한 2시간의 일, 이 정도의 짧은 시간들을 두세 명이 아주 한정된 공간 안에서 다룰 때 밀도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이냐면 우리 삶의 어떤 단면들을 뚝 잘라서 이렇게 보여주는 지점이죠. 그래서 이 안에 우리 삶의 어떤 본질이 있다. 그러니까 내 하루에 오늘 이 10월 26일, 뭐 25일 이 하루 안에 내 삶에 어쩌면 본질 같은 것들을 이 하루에서 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소설이 단편 소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밀도 같은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좀 다릅니다. 다루는 그 방식이나 문장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르고 작업하는 방식들도 다를 수밖에 없죠. 아주 짧은 순간 내에 몰입해야 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